와, 마블 예고편 보고 이렇게까지 소름 돋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. 이 예고편만 봐도 브레이브 뉴월드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멋지다, 재밌다 이런 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건 각자 느낌대로 즐기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선 늘 그랬듯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분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장면에선 최초의 흑인 캡틴이었던 아이자야가 수감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샘은 그에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묻는 걸 볼 수 있어. 이건 누가 봐도 예고편 속 아이자야가 미국 대통령이 된 로스를 공격했던 게 브레인워시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때 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남성은 그 손의 녹색 피부를 통해 리더인 걸 알 수 있다는 점, 이 플래시 앞에 서 있는 남성들 중 하나가 아이자야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, 뒤이어 리더가 사용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실 내부에도 이런 플래시 장치가 있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, 아이자야가 사고치기 직전에 이 장면에서도 플래시를 봤을 때처럼 눈을 깜빡이고 있다는 점, 이런 장면에 이어 곧장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 장면을 넓은 앵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리더가 아이자야에게 사용한 브레인워시 방법이 이런 플래시를 이용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Stop. 다음 장면에선 이런 브레인워시로 인해 아이자야가 체포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자야가 수감된 장면에선 이 체포 시점과 비교했을 때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자란 걸 볼 수 있어 해당 작품이 최소 몇 주 이상의 텀을 두고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을 동시에 그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같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동시에 그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 화면을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통해 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던 왼쪽은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현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기법 자체는 과거 2003년 개봉한 이안 감독의 헐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했을 뿐더러 이 장면에서 둘로 나뉜 샘과 로스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의미한다기보단 각자 다른 신념을 지키고자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땐 이 화면을 반으로 나누고 있는 연출이 과거와 현재 각자의 신념과 같은 각 주제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죠. You're not Steve Rogers. You're right. I'm not. 그리고 이 장면에선 로스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 이 배신자가 리더와 사이드와인더가 속해 있는 테러 단체 서펀트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 리더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작업장 같은 곳에 리셋 로스, 리셋 아메리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서펀트 소사이어티의 진짜 목적이 미국 정부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애초에 해당 작품의 부제인 브레이브 뉴월드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그 영감을 받은 것인데 이 원작 소설 브레이브 뉴월드에선 미국 정부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결말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세계 국가라는 단일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중의 리더와 사이드와인더 또한 내부의 스파이를 이용해 로스에게 헐크의 피를 주입하고 이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레드 헐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일 정부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게다가 이 리더 같은 경우 과거 인크레더블 헐크 때부터 양산형 헐크에 대한 꿈을 꾼 적도 있었고 리더에 의해 사람들이 헐크로 변하게 된다는 건 원작 코믹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리더 또한 헐크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원작 코믹스에서 베티가 죽었을 때 레드 시헐크로 부활하게 된다는 점으로 유독 예고편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나 베티의 등장 또한 확정된 걸 보면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베티인 건 물론 작중에서 레드 시헐크로 부활하게 된 베티의 모습이 등장하거나 향후 다른 작품에서 레드 시헐크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듯 해당 작품에 등장할 티아무트의 육체는 아다만티움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두고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 맞붙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샘과 호아킨은 이러한 계획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로스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체포당하게 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
이 장면에선 미국과 일본 중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아이언맨의 리펄서 기술력이 적용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노이홈 당시 DODC에서 앞서일간 토니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 장면에 주목해보면 이 미사일이 함선을 타격하기 전 공중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터지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이나, 이 호아킨도 폭발에 휘말려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, 호아킨의 암호 또한 샘의 것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비브라늄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이 장면에서 호아킨이 온몸으로 미사일과 부딪혀 함선의 타격을 막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. 이러한 기술력이 유출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로 인해 이후 아머워즈가 발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장면에선 샘이 본래 와칸다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비브라늄 아머를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, 이후 이 장면에선 다른 아머를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는 아무래도 비브라늄 방패마저 찌그러뜨릴 수 있는 레더헐크를 상대하기 위해 더욱 높은 경도를 가진 아담한티움으로 만든 아머를 착용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이러한 아머들을 착용한 샘이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생기는 압력파로 적을 공격한다던가, Wait for it. 공중에서 스티브 이상의 숙련도로 방패를 사용하는 장면, 날개를 보호수단이 아닌 블레이드로 사용하는 장면 등도 기대 이상으로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로스가 레드헐크로 변할 때 카펫이 불에 탔던 건 레드헐크는 헐크와는 달리 분노했을 때 불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, 리더가 샘에게 누가 누굴 연기하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는 점이나, 11호 블랙위도우 당시 로스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게 강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선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로스를 리더가 레드헐크로 부활시켜 뒤에서 조종해왔던 것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.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캡은 캡틴 아메리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컴뱃 에어 패트롤, 전투 공중 초기의 약자로 이 같은 장면의 배경이 항공모함 같은 함선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브레이브 뉴월드 사건으로 인해 샘이 정부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썬더볼츠가 다크 어벤져스 혹은 뉴 어벤져스로 팀명이 변경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, 향후 이 브레이브 뉴월드를 관람할 때는 썬더볼츠와의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것도 작품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.